안녕하세요. 중고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96년생 남성분의 사회 초년생이시죠. 이제 보험 상담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왔냐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항상 보험은 가입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막상 보험을 들려고 하면 호구 잡힐까봐 무섭고 못 믿겠고 두려워서 가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방송하시는 모습을 보고 지구주님께는 믿음이 생겨 연락을 드려봅니다. 라고 감사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현 상황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험은 옛날부터 어머니가 들어줬던 실비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20년나 100세 만기로 환급이 없는 소멸성 보험으로 저렴하게 그러나 보장은 좋게 가입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마음이죠. 저렴하게 하고 싶지만 보장은 좋게 가입하고 싶은 거. 그래서 믿고 설계를 맡겨보고 싶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96년생 1월 19일 25살 사회 초년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사회 초년생 분들은 조금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그래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남성분인데 심지어 25살 때 한창 놀라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보험을 알아보고 호구 잡힐까봐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그러한 내용이었죠. 어, 이번 달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코로나 지금도 되게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지금까지 거진 19건 정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다 이제 모바일 체결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면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뭐 저기 뭐 부산도 있고 뭐 이제 뭐 밀양도 있고요. 뭐 서울권도 있고 뭐 이제 대전권도 있고 그래서 저렇게 상담 신청을 하시고 나서 가입이나 체결하는 거는 이제 카톡, 모바일 정약 간편하게 가능하니까요. 그거 먼저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건까지밖에 못했는데 이번 달 목표가 한 40건이거든요.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는데 보시면 이제 제가 어떻게 설계를 해드렸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분이 96년생이잖아요. 근데 96년생인데 96년생이면 현재 나이가 몇 살이죠? 나이가 24살. 그러면 진코치는 항상 어떤 30세 이하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보험을 제안을 하느냐? 바로 어린이 보험, 일명 어른이 보험을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이 어른이 보험으로 하기보다는 성인 보험을 제한하는 건들도 많았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성인 보험이 아니라 롯데손보에서 덧글림 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출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비갱신형의 무해지 환급형으로서. 근데 얘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1번 가성비 정말 좋아요. 정말 좋다. 두 번째 1에서 5종 수술비를 선택할 수 있다. 라는 점. 다만 해당 지급하는 일명 생보사와 완전 동일한 약관 내용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어, 요런 차이점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도 종수술비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엄청 좋은 내용이죠. 그쵸? 요 두 가지 내용 사항들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 유사암 진단비나 혈관 질환 진단비가 그리 낮게 설정되지 않는다. 어른이 보험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 성인보험이 더 조금 경쟁력이 있겠는데 그리고 연계담보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인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설계안은 여러 가지 설계안으로 안내를 해드리기는 해요. 예를 들어 세트 판매도 있어요. 뭐 이제 A 상품과 B 상품을 구성해서 가져가는 전략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성인보험인데 가성비가 좋은 판매,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냥 어린이 보험 그 자체로도 판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근데 딱 이분이 이제 조금 전화상으로 상담하고 좀 진행을 해보니까 이분에게는 딱 이렇게 성인보험인데 가성비가 좋은 상품으로 안내를 해주는 게 가장 이분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선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년 납 90세 만기,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이시고 무해지 환급형, 손보 덧끌림 건강보험으로 체결을 해드렸습니다. 자, 항상 제가 카테고리 말씀드리잖아요. 보장 내용을 보게 되면 사망보험금,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그 다음에 기타 운전자 관련된 내용 실손인데 여기서는 운전자랑 실손 부분을 뺄게요. 자, 한번 봐보도록. 일단 보험료가 얼마죠? 74,386원. 74,386원입니다. 자, 이 보험의 필수 연계 담보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상해 사망을 1억 5천으로 달 것이냐 아니면 질병 사망을 3천만 원으로 달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상해 사망 2천이 기본으로 깔려서 들어가야만 해요. 필수 연계이고 전략적으로 이 필수 연계를 낮추면서 사망보험금을 둘 다 마련할 수 있는 거 질병 사망 3천을 넣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에 써 있는 게 20년 납 20년 만기로 되어 있죠. 근데 보험료가 얼마예요? 720원. 요렇게 해서 가성비 좋게끔 필수 연계 그러면 얼마만 있으면 돼요? 1620원이면은 필수 연계 완성.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20년간 이분이 현재 26, 24살인데 44살까지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지키면서 급사하시는 거죠. 3천만 원 지키면서 상해 사망도 한 2천 정도를 가져가시는 케이스가 된다. 이분 실비, 일반 실비에 본인 아까 말씀드린 어머님이 가입해준 실비에 상해 사망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상해 사망을 더 높일 필요 없고 필수 연계에 대한 보험료를 낮추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자, 하나씩 볼게요. 상해 후유장애 3%부터 지급하는 거 얼마죠? 1억을 넣어드렸죠. 상해 사고로 3%에서부터 100%까지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의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한다. 자, 이게 3% 최근에 제가 지급한 이력이 있는데요. 상해 후유장애 여러분들 후유장애를 좀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절 당했어요. 진단비나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지급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손가락이 6개월 이상 불편함 혹은 지속적인 어떠한 결손이라고 할게요. 결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결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이 장애 진단서를 내줘요. AMA 방식으로. 자, 그리고 또 한 번 장애 검사를 진단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장애율이 나오는데 손가락 한 개당 장애율은 5%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후유장애 진단비가 3천만 원 있으신 분에게 5%짜리 하나 받아드렸거든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150만 원. 지급을 바로 해드렸죠. 근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이건 딱 되게 명확한 거였어서. 그분이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엄청 좋아하셨죠. 자,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1억을 갖고 있었다. 5% 얼마입니까? 5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넣는데 남성분인데도 1억을 넣는데 3,100원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애 진단비는 1억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3%부터 가져가는 거 3천만 원 탑재시켜 드렸어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는 제가 항상 8세 만기 설정. 왜냐? 90세나 100세 설정 보험료가 3배에서 4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라고 알려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후유장애가 완성이 됐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뭐 추간판 탈출에 대해서도 지급하게 되고 치매에 대해서도 지급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좋죠. 그래서 75세 치매 확정 진단 검사 75세 때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때 검사를 해서 만약에 내가 경증 치매가 있다. 경증을 때는 주지 않지만 경도, 중등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게 있을 때 지급받을 수 있게끔을 설정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암 진단비입니다. 일반암 진단비죠. 일반암 진단비. 자, 여기에서 뭐만 빠졌냐?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그러면 이거를 뺀 나머지는 모두 다 무슨 암이에요? 일반암. 그럼 대표적으로 여러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같은 것들이 일반암으로 편중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통상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립선암, 아까 여성분들 유방암도 포함이 돼서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손보사의 일반암 진단비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만 빠진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다 어디로 편중이 된다? 일반암으로 편중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자, 일반암엔 고해감을 포함합니다, 안 합니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고해감은 뭐가 들어가냐? 보통 통상적으로 뇌암, 골수암, 뭐 뼈암, 백혈병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자, 그다음에 유사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유사암 진단비 얼마가 들어가요? 1,0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탑재를 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덧끌린 건강보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뇌경색증 혈전용해 치료비와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 치료비라는 게 탑재가 돼요. 200만 원씩. 자, 이 혈전용해 치료라는 게 뭐냐면 주사 치료예요. 주사 치료인데 이거 수술비 지급될까요? 안 지급될까요? 수술비 지급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뇌졸중이 와서 하고 쓰러졌어요. 뒷목 잡고. 근데 이제 그럴 때 황금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응급실을 바로 가서 얘를 녹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사로 녹여주는 건데 그때 그게 바로 혈전용해제예요. 혈전용해제. 그렇게 있을 때 2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거니까 탑재를 당연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탑재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 혈관질환 진단비 1,500만 원. 이 보험증권에서 탑재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500이거든요. 뭐 지금 막 혈관질환 진단비 5천만 원짜리 나왔는데요, 진코치님 5천만 원짜리 안 팔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물론 좋아요. 혈관질환 진단비 5천만 원. 근데 보험료 5천만 원 탑재시키는데 낫지 않을 거예요, 결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해서 효용 가치를 발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몇 년 동안 저를 봐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혈관질환 진단비는 1,000에서 2천만 원 사이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혈관질환 진단비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나서 혈관질환 수술비, 관열, 비관열일 때 지급받을 수 있는 혈관질환 수술비를 1,000만 원 이상 정도 탑재를 시켜놓고 최대 1,80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것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혈관질환 진단비를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설계를 하고 그렇게 뭐 이제 일시적인 상황에서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이슈 그런 거 좀 휩쓸리지 않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은 되게 좋다라는 점 이해되시죠? 혈관질환 진단비 1,500을 설정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뇌졸중도 포함을 합니다. 뇌혈관의 포함, 뇌출혈도 뇌혈관의 포함. 뇌혈관질환 진단비 1,500만 설정을 하게 되면 뇌졸중 뇌출혈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급성심경색 당연히 심혈관의 포함 심혈관이라고 하게 되는 건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함이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바로 수술비 이 암, 뇌, 심장 수술비 먼저 써줄게요. 암 수술비에는요 여기 보시면 질병 수술비 5종에 해당돼요. 800만 원에다가 질병 수술비 30만 원 또 줘요. 그러면은 830만 원의 암 수술비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뇌혈관과 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암 수술비는 통상적으로 관열 수술, 메스를 대는 수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악성 종양을. 근데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심혈관 질환 수술비는요. 내시경 카테터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관열 수술이 있기 때문에 얘는 관열 비관열일 때 똑같이 동일하게 1,0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 거. 심지어 한 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수술 1회당 지급하는 거. 수술할 때마다 지급하는 거. 협심증일 때 수술할 때마다 지급하는 거를 가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혈관질환 수술비가 1,000만 원인데 여기 이게 종수술비에서는요 내시경 카테터 수술비 3종에 해당돼요. 200만 원 지급합니다. 200만 원에다가 30만 원. 그러면은 비관열일 때는 1,230만 원을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관열 수술일 때는 5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1,830만 원이 돼요. 똑같이 1230에서 1830. 그러면 뇌혈관 질환에 걸렸다. 그러면 1,500만 원 지급 받으시고 진단비 받고 수술까지 했다. 근데 비관열 수술을 했다. 1,230만 원 지급합니다. 관열 수술을 했다. 1,830만 원 지급됩니다. 협심증에 걸렸다. 협심증 진단비 1,500만 원 지급받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비관열 수술을 했다. 1,230만 원 지급받고요. 관열 수술을 했다. 1,830만 원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저는 더 효율적인 보험의 설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최소 30만 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830만 원까지 종수술비로서 지급이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해수술비는 얼마부터? 100만 원에서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수술비까지 끝났네요. 필수질환 수술비까지. 자, 입원 일당 진고치 탑재를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안 시켜준다. 종합건강보험에서는 입원 일당을 잘 탑재시켜주지 않고 운전자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거기에다가만 상해보험의 기능으로서 상해 입원 일당이나 운전자용 상해 입원 일당이나 중환자실 상해 입원 일당을 넣어드리지 종합건강보험에서는 입원 일당을 넣지 않고 수술비나 아니면은 진단비로서 대체하게끔 하고 진단비 후유장에 대체하게끔 하고 1차적으로는 실비로서 대체하게끔 하기 때문에 구태여 효율적이지 않은 입원 일당 넣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골절 진단비가 얼마예요? 30만 원. 치아 파절 제외. 치아가 깨진 건 제외하죠. 30에서부터 5대 골절 진단비 얼마예요? 100만 원이니까 130만 원. 골절 수술비 10만 원까지밖에 설정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10만 원에서부터 여기도 5대 골절 수술비 110만 원. 그리고 이분은요, 가족일상배상 책임이 기존 실비보험에 탑재가 되어 있어서 탑재를 안 합니다. 그냥 지워줄게요. 자,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게 요렇게 다 담보들 다 이쁘게 잘 들어갔죠. 요렇게 들어갔고, 자, 이제 환급률 보게 되면 무해지환급형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납입기간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는 해지환급금 지급되지 않지만 납입이 종료가 됐을 때부터 119%에서부터 13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죠. 만기 때는 다시 0원이 되는 순수 소멸형 보험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납입 면제가 성인보험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도담도담 자녀보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두 가지에서 차이가 있어요. 성인보험은 뇌졸중 급성심경색일 때인데 어린이 보험 도담도담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일 때 이 납입 면제를 해줘요. 그 대신 이 성인보험은 모두 포함이 되냐면 더 끌린 건강보험은 말기 간기와 말기 신부전, 말기 폐질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기 간기와 말기 신부전증, 상해 80% 이상,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까지 들어간다. 납입 면제가 요 정도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도. 그래서 납입 면제를 요렇게 했을 때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담보들 가성비 좋게 딱 탑재가 돼서 이렇게 이쁘게 딱 탑재시킬 수 있는데 20년이나 90세 만기로 74,386원 이렇게 하면은 참 괜찮은 설계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심사 통과돼서 모바일 청약서 발송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모바일 청약까지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돼요. 카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본인 인증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자동 해체 계좌 넣고 본인 서명까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전자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납까지 체결까지 다 완료를 시켜드리고 마무리에 제가 뭘 알려드리냐면 항상 보험금 청구 이제 설계사의 주 업무는요 설계를 하는 거 가입 설계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주 업무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상할 때 외면하지 않고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외래 통원일 때는 뭐 진료학에서 병원 상세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렇게만 이제 발부를 해도 된다라고 해드리지만 수술 입원을 할 때는 수술학에서 입퇴원 확인서가 필요하다. 근데 손해사정사가 나왔을 때에는 필수 서류인 요것만 동의를 해주고 사적 서류는 이런 거는 의료부 조회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거까지 저는 꼭 말씀드려요. 제가 고객님 연령대의 젊으신 분들 중 고객님처럼 꼼꼼히 분석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꼼꼼한 신규 설계가 필요하신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해당 분석 하나하나를 진짜 사명감 가지고 일하고 있죠. 진짜 일하고 있거든요.
저로서는 상담 말미에 꼭 한 번씩 전하는 멘트인데 혹여 추후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의 분석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에게 꼭꼭 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항상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되게 좀 감사하게 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다들 양심 있고 투명한 설계 감사하고 필요한 분 있으면 꼭 추천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소개도 이제 되게 좀 심심치 않게가 아니라 소개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신규로 상담도 들어오고 또 이제 소개권도 들어오고 저희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이 신청하시는 거는 제가 상담을 많이 못 도와드려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다시 이렇게 좀 분배해서 가서 상담 좀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요런 컨설팅. 이거 꼼꼼하게 한번 나도 이렇게 컨설팅 한번 받아보고 싶다. 신규 컨설팅 이렇게 한번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기존 보험 분석 내가 한번 받아보고 좀 부족한 내용 사항이 보완을 하거나 하는 게 조금 내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카카오톡 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도 있죠. 그다음에 그냥 이 카카오톡에 진 코치라고 쳐도요. 카카오톡에 진 코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나와요. 그쪽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갖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